AI 개발에 필요한 자원의 채굴과 추출 과정을 다뤘다. 그리고 AI는 가상이 아니라 지구적 자원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거는 지구에서 다 파가지고 만드는 거니까, 그죠? 노동은 그 사람이 AI인 척하는 그런 노동의 방법이 있었잖아. AI의 시스템에 맞춰서 사람이 이제 일을 한다. 그런 거. 자, 데이터는 윤리가 없다. 얼굴도 마음대로 다 퍼가고 분류, 부자인 국가가 다 통제권을 가지고 심해 탐사 채굴권 같은 것도 먼저 깃발을 꽂으면 그 나라 거라고 하더라고요. 기술을 많이 가진 자가 권력을 더 가지게 되고 불평등이 더 심화가 된다. 경쟁이 더 심해질 것이다. 국가 간에. AI가 발달할수록 환경이 피폐해져 간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우리 아까 얘기했었죠. 하나를 학습을 시키며 미국 가정의 수백 가구가 1년간 사용하는 전력량에 맞먹는다. 그래서 온실가스가 배출이 된다. 그래픽 카드, 서버 같은 거. 계속 뭐 바꾸죠. 바꾸면은 그만큼 이제 히토류도 쓰게 되고. 포템킨 AI와 메커니컬 터크라는 소단원이 있었어요. 우리 포템킨 AI는 겉보기에는 고도화된 AI이지만 실제로는 인간 노동과 단순한 기술에 의존한다는 건데요. 그 다음에 메커니컬 터크도 어떤 클라우드 소싱 플랫폼인데 알고 보면 전 세계에 있는 어떤 인력이 싼 나라에다가 외주를 줘서 일을 돌리는 거였다. 사실은 AI가 아니었다. 그리고 나는 로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신 적 있죠. 홈페이지 가입할 때 나는 사람이다. 내가 증명해. 그리고 이 메커니컬 터크라는 것은 이렇게 아마존인데요. 치면 AI가 사람 목소리로 말해준대. 뭐 AI랑 채팅해서 뭐 질문하는 거 있죠. 그게 사실은 이제 사람이었다. AI가 아니라 AI인 줄 아는 사람. 동의 따위는 필요 없다. 머그샷이 뭔지 아시죠? 그죠? 범죄 그거 이제 찍어서 아 범죄자의 얼굴은 이런 것이구나. 그러면 누가 막 왔어 또 뭐 사건이 있어서 그럼 저 중에서 범죄자의 확률이 큰 건 누구냐? 그거를 이용이 당한다. 자 로켓. 자, 이 사람은 해부학자인데요. 사무엘 조지 모턴이라는 사람. 인종 간에 백인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어떤 두개골을 다 이렇게 수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인이 가장 우수하다라고 했는데 그 나중에 가서 보니까 백인이 아닌 사람들의 두개골은 더 작은 것만 모았고 백인 거는 큰 것만 모아가지고 백인이 더 우월하잖아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선택적 수집을 해서 결과를 그렇게 한 건데 지금도 우리는 AI를 통해서 선택적으로 수집된 정보만 가지고 살 수도 있다.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옛날 사람인데도 그때 맞죠? 그 이론이 지금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력서를 남성 위주로 된 거를 학습을 시키면 남자를 더 많이 뽑아준대요. AI. 그래서 두개골 선택적 수집과 비슷하다. 그리고 백인 남성 얼굴로 학습이 위주로 된 AI들은 또 여자나 또 유색인종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정보를 수집하지 못한다. 그리고 AI 의료 일을 보려면 그 AI가 학습한 그런 환자 연령이라든지 인종만 흑인이라든지 우리 같은 사람들 진단을 잘못 내릴 수도 있고 얼굴빛이 막 우리는 원래 좀 누렇던데 누렇통통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표정 그 AI도 표정을 이제 읽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AI에게 표정을 익히지 않기 위해서 뭐 더 밝은 척 해야 된다든지 그러니까 뭐 CCTV로 직원들을 감시하는데 저 사람 표정이 약간 좀 반란을 일으킬 것 같은 그런 표정이 포착을 했어요 AI가. 그럼 이제 쟤는 이제 잡아가는 거죠. 사람이 이제 그 AI를 이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옛날에는 사상 경찰이라든지 이런 뒷공무니에 있었던 그런 경찰들의 업무가 지금 이제 밖으로 나온 거죠. 그 경찰들이 범인을 안 잡으러 다니고 앉아가지고 이제 그것만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국가가 어떤 AI 회사에다가 외주를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어떤 일을 해줘. 그럼 이렇게 하면 실수할 수 있잖아요 AI가.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배상은 국가가 하지 않고 AI 그 회사한테다가 배상을 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실제는 아닐 수도 있지만 AI 입장에서 봤을 때 데이터상으로 너는 이제 범죄자야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나는 이제 그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범죄인의 확률.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 유토피아는 우리가 AI를 잘 쓰는 거죠. 디스토피아는 그 이면에 있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런 것들이 공존하게 된다. 그리고 그런 어떤 통계를 얘가 분석을 하잖아요. 그 분석을 했을 때 자기가 학습한 대로만 통계를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결과로 언제든 도출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거는 마법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학습을 시킨 거다. 근데 거기에 내가 만약에 현역이 되어서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거짓말만 계속 하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쯤에 보면은 뭐 AI 윤리가 나오고 뭐 하위 노동자들이 나오고 우리가 AI를 더 발전시켜서 쓸수록 그거에 대비해서 아래에서는 더 많은 노동들을 하고 있는 후진국의 국민들이 있다. 그래서 새로운 식민지 형태가 나타날 수도 있다. 지구를 버리고 이제 우리는 그래서 이제 뭐 화성으로 가자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자기가 이제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지구에서 더 이상 가져갈 게 없으니까. 그다음에 이거 나눠볼게요. AI 지도책을 읽고 난 후에 내 삶에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발견했다면 소개해주세요. 우리는 이미 우리 삶에 들어온 AI를 현실적으로 내치기는 힘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AI를 두려워하거나 배척하기보다 협력하고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데 단순 작업은 AI에게 맡기고 창의적인 일과 판단, 공감은 인간이 한다는 식으로 일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서 AI와 협업할 수 있는 경님 산업혁명 시기 많은 노동자들이 희생되었음에도 사회는 그 길을 계속 걸어왔다고 말했습니다. AI 시대에도 유사한 일이 반복되고 있으며 애플의 팍스콘 사례를 통해 인간을 로봇처럼 대하는 관점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자원 소비 및 환경 문제에 대해 남편의 경험을 인용하며 설명했고 AI의 그림자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I를 도구로서 명확히 인식시키지 않은 사회 분위기, 그리고 불필요한 감정적 소통이 AI를 오용하게 만든다고 덧붙였습니다. 자녀의 미래를 고민하며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운동을 예로 들었고 자녀 교육에 대한 방향성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AI를 활용해 과제나 문구를 다듬는 과정에서 결과물은 만족스럽지만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두려움도 병존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AI에게 지나치게 친절하게 대하면 오히려 나중에 공격당할 수도 있다는 농담 섞인 의견을 내며 AI가 인간처럼 반응하는 흐름이 어색하고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진님, 최근 사회가 능력보다 태도를 중시하는 분위기를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이전 세대는 태도를 기본으로 깔고 능력으로 경쟁했으나 지금은 그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에어컨을 항상 곁에 둬야 한다는 것과 인간의 AI 의존성이 닮아 있다고 비유했습니다. 학생들이 AI를 통해 과제를 해결하며 말투만 바꿔 표절률을 낮춘다는 사례를 언급하며 AI에게 길들여지는 사회를 우려했습니다. AI 기반 감시 시스템, 집중 독서실의 표정 인식 회피 전략, 알고리즘을 거스르는 노력 등 다양한 신뢰를 들었습니다. AI를 잘 쓰기 위해서는 질문 능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이를 위해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는 생각을 공유했습니다. 영님, AI 기술을 위한 자원 채굴과 환경 파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메일을 지우는 등 구체적인 실천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간이 감정을 투사하거나 AI와 사랑에 빠지는 현상에 대해 우려했고 창작물에 있어 AI의 기여도가 높아질 경우 저작권의 기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제기했습니다. 음악, 극본 등의 분야에서도 유사한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님, AI가 직업 세계에 미치는 구조적 변화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을 공유했습니다. 남편의 기획실 사례를 통해 AI로 업무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실제 경험을 소개했고 이에 따라 신입 채용 축소 논의까지 이어졌다고 밝혀졌습니다. 영상의학과, 약사 등의 직업도 AI가 더 정확하게 대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전문직의 위기를 예측했습니다. 향후 AI의 발전으로 인해 인간은 기본소득을 통해 살아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를 밝혔으며
고지능 작업조차 AI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 반복 업무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자녀 세대가 어떤 영역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인간적인 직업군, 예를 들어 간병, 피아노 조율, 배관공 등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AI는 나름의 방식대로 대화를 기억하고 데이터를 축적해 다시 꺼냈습니다. 이후에는 그것이 AI 로봇 기술의 발전 가능성에 큰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또한 위험한 건설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반면 AI 시대는 특정 직업군을 사양 산업으로 밀어내고 있으며 그것은 사회 전반에 우려를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은 감정을 공유하고 상대방과 교감합니다.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만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삶에 들어온 AI를 현실적으로 내치기는 힘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AI를 두려워하거나 배척하기보다 협력하고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데요. 단순 작업은 AI에게 맡기고 창의적인 일, 판단, 공감은 인간이 한다는 식으로 일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서 AI와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